자, 이제 PLC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 건데, 자, PLC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프로그램이 가능한 로직, 논리 제어기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과거에 이제 릴레이라든가 타이머 카운터 이런 이제 하드웨어 부품들입니다. 릴레이, 타이머 카운터와 같은 이런 하드웨어 부품들을 반도체 소자로 대체를 해서 말 그대로 그런 기능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집적 회로와 트랜지스터의 그런 전자 회로를 기반으로 해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뭐 PLC를 정의하는 그 문구가 미국 전기공업회 규격에 나와 있는데,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을 통해서 로직이나 시퀀스, 타이밍, 카운팅, 연산 이런 특수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가능한 메모리에 사용하고 여러 종류의 기계나 프로세서를 제어하는 디지털 동작의 전자장치, 뭐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한 말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복잡한 어떤 설명문을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딱 줄여서 정의를 하면, 시퀀스 제어를 위한, 다시 말하면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산업용 제어기다, 딱 이렇게 줄여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용 제어기다. 자, 그렇다면 이제 PLC가 어떤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는가? 어떤 분야? 사실상 우리가 자동화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는 어떤 기계를 제어하는 모든 곳에는 PLC가 사용된다고 해도 전혀 무방할 정도로 많은 분야에 PLC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뭐 자동차, 기계, 제철, 식료, 식음료, 뭐 석유, 화학, 상하수도, 물류산업, 그러니까 사실상 어쨌거나 기계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모든 산업 분야에 PLC가 거의 대부분 다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차를 가지고 어디 주차 타워 같은 데 들어가시면, 주차 타워도 이제 커다란 기계 장치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 주차 타워도 PLC로 제어를 하고 있고, 어디 놀이동산을 갔는데 놀이동산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 놀이기구가 있을 텐데 그런 놀이기구들도 PLC로 제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까지 PLC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PLC가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되어졌는가? 이거를 이제 조금 뭐 굳이 이거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학문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할 때는 68년도 제너럴 모터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에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조건으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10가지 사양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작성이나 변경이 용이해야 되고, 뭐 보수 점검 수리가 용이해야 되고, 신뢰성이 릴레이보다 높아야 되고, 릴레이 제반보다 소형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경제적으로 되어야 되고, 뭐 등등등 이와 같은 10가지의 사양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제어기를 제안하시오라고 했을 때 나온 것이 바로 최초의 PLC인 모디콘 084라고 하는 이런 PLC가 최초의 PLC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드포드라고 하는 회사의 모디콘, 그러니까 모듈러 디지털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이런 장비를 이제 제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디콘 084가 최초의 PLC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 PLC를 PLC라고 하지 않고 PC라고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다가, 이때가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PLC가 쭉 사용되어졌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PC는 퍼스널 컴퓨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퍼스널 컴퓨터가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더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익숙한 그런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동화 분야에서 사용되던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PC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서 불려지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PLC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70년대부터 PLC가 사용되기 시작해서 지금 한 50년 이상 지난 거죠. 그죠? PLC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등장해서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지 한 50년이 지난 그런 시점을 지금 우리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PLC와 릴레이, 그러니까 결국은 PLC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릴레이 시퀀스제요. 릴레이라고 하는 어떤 하드웨어 부품을 이용을 해서, 전기 부품을 이용을 해서 제어라고 하는 것을 수행을 했는데, 기계 제어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대체를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외형상으로 봤을 때 지금 좌측에 있는 이미지가 이제 수많은 릴레이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제 시퀀셜한 어떤 제어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PLC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제어반을 구성을 한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왼쪽에 있는 저 그림은 실제로 릴레이 제어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자동차 조립 라인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어떤 자동화 설비를 제어하기 위한 릴레이는 훨씬 더 복잡하고 더 많은 릴레이가 사용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일부분을 지금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사진을 발췌를 한 거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런 PLC로 가게 되면 그런 릴레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IO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PLC 메이커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지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독일 기업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독일 기업이고, 뭐 어마어마한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 자동화 분야뿐만 아니라 뭐 의료 분야, 그죠? 뭐 이런 쪽에도 또 많고, 뭐 심지어는 뭐 가전제품도 만들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삼성에 해당하는 그런 대기업이죠. 그죠? 네. 지멘스가 이제 가장 글로벌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높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게 로컬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얘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예. 과거에는 이제 알렌 브래들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잘 알려져 있었고, 우리가 ABPLC라고 줄여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전체를 다루고 있는 그 커버하고 있는 기업의 이름은 로컬 오토메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아시아, 뭐 아시아라고 하긴 그렇지만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쓰비시라고 하는 기업이 굉장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본 기업 중에 옴론이라고 하는 이 회사도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메이커로서는 LS 산전이 대표적이죠. PLC를 만드는 기업은 또 LS 말고도 몇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중소규모로 PLC를 만드는 업체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름으로서는 LS가 있어요. 이제 LS 과거에는 LS 산전이고 지금은 LS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뭐 사실 이제 이런 메이커들이 우리가 이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유명하고 대표적인 PLC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PLC 메이커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중소규모 PLC 메이커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사실 이 PLC라고 하는 시장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PLC라고 하는 이런 하드웨어 자체를 만드는 것은 사실 중소업체들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뜯어놓고 보면 이 안에 MCU 들어가 있고 메모리 들어가 있고 IO 포트 있는 거예요. 사실 전자 쪽, 우리 전자 분야에서 뭔가 MCU,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든가 프로세서를 이용을 해서 이런 제어를 하는 쪽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이런 주요한 메이커들이 쌓아온 하나의 어떤 실적 또 신뢰성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언가 하나 어떤 설비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그 비용이 지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투자한 설비가 고장 없이 내가 원하는 양을 쭉쭉 뽑아낼 수 있도록 잘 돌아가는 게 엄청나게 그게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뢰성이 높아야 된다. 신뢰성. 그리고 PLC라고 하는 것은 한번 얘가 설치됐다고 해서 고장 없이 뭐 10년, 20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중간에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지보수가 편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보수가 편하려면 그것과 연결되는 어떤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성능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사용자들에게 친숙한 부분들 또 뭔가 좀 인텔리전트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제공을 해서 빠르게 문제를 찾고 빠르게 어떤 원인 분석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확장성. 내가 그냥 단순하게 딱 장비 요거 하나 딱 제어할 것이 아니라 나는 요 장비뿐만 아니라 우리 이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전체를 다 할 거기 때문에 계속 인라인으로 뭔가를 장비를 넣을 수도 있어야 되고 확장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런 확장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런 주요한 메이커들이 쌓아온 그런 어떤 실적이나 노하우나 그런 기술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중소 규모의 메이커들이 사실 이제 경쟁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PLC의 형태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좌측에 있는 것처럼 되게 콤팩트하게 나오는 그런 PLC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소형 어플리케이션, IO가 많아봐야 32점 이내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뭐 디지털 16점, 그러니까 디지털 입력 16점, 디지털 출력 16점 정도의 그 IO의 수가 많지 않은 그런 정도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제어를 하고자 할 때는 이런 소형 PLC를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디지털 입력과 출력과 몇 가지 통신 기능과 뭐 또는 어떤 모션 제어 기능 이런 것들이 몇 가지 기능들이 요 작은 PLC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성능은 좀 떨어지죠. 성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 정도 규모에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팩트 타입으로 사용해서 요거 하나로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형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모듈 타입의 PLC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듈 타입은 여기 이제 뭐 파워 서플라이라든가 CPU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아날로그 입출력, 그 다음에 모션 제어, 여러 가지 통신, 뭐 온도 제어, 뭐 등등등 다양한 기능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게 이런 모듈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PLC 메이커들이 이제 이런 구분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PLC를 출시를 하고 있어요. 자, PLC가 설치되는 형태를 한번 보게 되면 단독 장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기계장치 딱 하나 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위쪽에 이렇게 이제 장비 구동부가 있고 요 밑에 문을 열면은 아래쪽에 제어부 또는 전장부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PLC와 함께 같이 이제 설치가 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대규모 중대 규모의 그런 라인들을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한다거나 해야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컨트롤 캐비넷이라든가 또는 별도의 컨트롤 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이 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PLC라고 하는 놈이
제어를 하는 그 제어 대상은 뭐냐. 자, 앞에서 우리가 PLC라고 하는 것은 기계를 제어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기계를 제어한다라고 했는데 그 기계에는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이 PLC가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PLC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좀 축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디지털 입출력이죠. 디지털 입출력.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호가 온, 오프로 바뀌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우리가 푸시 버튼을 누른다. 또는 어떤 리미트 스위치가 딱 감지가 됐다. 그죠? 또 어떤 근접 센서가 딱 한번 검출이 됐다. 이런 것들은 디지털 입력이고. 자, 그러면 디지털 출력은 뭡니까? 내가 램프를 켜준다. 내가 부저를 울려준다. 내가 솔레노이드 밸브를 살려준다. 뭐 릴레이 하나를 살려준다.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MC를 살려준다. 이런 게 다 디지털 출력이죠. 그죠?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디지털 입출력 요소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입출력도 있겠죠. 그죠? 아날로그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물리량 센서들, 그죠? 뭐 온도 센서라든가 뭐 유량 센서, 압력 센서, 이런 물리적인 양들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아날로그 센서들이 있어요. 그런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아날로그 신호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아날로그 입력이라면, 아날로그 출력은 내가 뭔가 모터의 속도를 가변해서 제어를 한다거나 밸브의 열림 정도를 다르게 한다거나, 그죠? 뭐 어떤 히터의 세기를 다르게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아날로그 출력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분야는 모션 제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모션 제어. 모션 제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모터를 온, 오프로 그냥 웽하고 돌리는 게 아니고, 보통 서버 모터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위치 제어를 한다거나, 정확한 어떤 속도 제어를 한다거나, 어떤 정확한 어떤 힘 제어, 우리가 토크 제어라고 그러죠. 이런 토크 제어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모션 제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모션 제어를 위한 별도의 모듈이 있습니다. 또는 뭐 CPU에서 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PLC가 이런 부분들을 또 감당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통신이 있습니다. 통신. 이 PLC라고 하는 놈은 자기 혼자서 그냥 돌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수많은 외부 장치들과 서로 신호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또는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이제 동작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예로 어떤 생산 공정에서 이제 제품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검사를 하는 그런 검사 공정이 있다. 그러면 계측기가 뭔가를 딱 측정을 하고 나서 이 측정의 결과를 PLC에게 알려줘야 돼요. 지금 현재 측정된 전압값은 얼마고, 이때 어떤 데이터 값이 어떻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줄 때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최근에 그 이더넷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이더넷 통신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준다거나, 이런 통신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또 PLC와 디바이스, 또 PLC와 PLC, 그리고 PLC와 상위의 PC, 수많은 그런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통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 PLC로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PLC가 실제적으로 제어하는 제어 대상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크게 놓고 보면 이렇게 큰 4개의 카테고리 정도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